오랜만에 토트넘 허스퍼가 조금은 볼만한 축구를 선보인 것 같습니다.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손흥민 선수 특유의 플레이를 통한 골까지 나왔던 이 경기, 스텔리니 감독 대행, 스텔리니 코치가 어떻게 토트넘을 바꿔놓은 것인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정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어요. 네, 저는 이번 경기가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여줬던 가장 좋았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더 큰 점수로 이겼던 경기들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레스터전 6대2라던가. 근데 이런 것들은 골 패턴들이 결국은 그 콘테 특유의 그냥 역습에 의한 골들, 좀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뭐 사우샘프턴에게 크게 얘기했죠. 시즌 초반에도 세트피스를 좀 강조했던. 네. 전반기 성적이 좋을 때도 볼만 나는 축구보다는 좀 단조롭고 그냥 이제 정적인 축구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딱 전형적인 콘테식의 축구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패스도 10회 이상 주고받으면서 슈팅도 나오고 하는 좀 이전과는 달라진 조금 더 공격의 세밀함도 올라가고 빌드업도 조금 더 세련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경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기를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뛰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이 좋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골을 넣기도 했고 또 그 골이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98호 골이었던 데다가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네. 일단 선발 출전에서 좀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손흥민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온 거고요.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랑글레가 이제 왼쪽 스토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전에 토트넘이 이렇게 바꿔보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한 부분 중에 세세뇽이 없으니까 데이비스를 왼쪽 윙백으로 써보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고 공격 라인에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쿠루스스키의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으면 했는데 어찌됐거나 틀에 박혀있던 라인업에 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유일했던 오게티가 바로 저 히샬리송이었던 거였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도 포진 자체는 3-4-2-1이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벤 데이비스가 왼쪽 윙백으로 전진 배치됐고 히샬리송이 이제 왼쪽 2선으로 배치가 됐고 또 이제 랑글레가 왼쪽 스토퍼에 서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3백을 썼고 이제 3-4-2-1 내지는 뭐 3-5-1-1 뭐 보엔이 조금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다운스가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형태였는데요. 전반적인 평균 위치를 통해 보면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에메르송 로얄이 단순한 오른쪽 윙백이 아니라 경기 전개 자체에 꽤나 많이 관여를 했어요. 에메르송 로얄이 오른쪽 메짤라처럼 조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윙백들과는 다르게 조금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삼각대형도 상당히 잘 그리고 있었고 또 다른 특징이 이제 케인 선수가 도리어 히샬리송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이 레스터전의 평균 위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수들이 겹치는 것도 상당히 많고 또 이제 삼각대형도 잘 그려지지 않고 공간 배분도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은 왼쪽에 있는 그 웨스트햄전을 보면은 모든 구역에 있어서 삼각대형이 다 그려져요. 이 레스터전이 바로 4대1로 졌던 올 시즌 최악의 졸전이었던 그 경기였는데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팀 플레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네, 거기다가 공간 배분도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이 경기의 차이가 사실은 콘테 감독이 훈련장에도 없고 경기장에도 없었던 상황이다. 레스터 시즌은 무리하게 콘테 감독이 수술을 맞추고 돌아와서 지휘를 했는데 엉망진창의 경기였고 이번 경기는 콘테 감독이 챔스 밀란 원정 갔다가 안 돌아와서 아예 지금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라인도 다 올라갔어요. 확연히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올라간 게. 그리고 하프라인 위쪽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죠. 백스리를 제외하면은. 반면에 이제 레스터전은 무려 6명의 선수들이 내려와 있고 4명만 이제 하프라인 위에 올라가 있을 뿐 아니라 골키퍼의 위치조차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레스터 시즌은 좀 규율이 부족하고 따로 노는 축구였다면 이번 웨스트햄과의 경기에는 오밀조밀하게 연계가 되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졌는데 일단 공격 라인의 움직임에서 특히 저희가 많이 요구했던 것도 원했던 것이 토트넘은 미드필드의 창의성이 부족하니까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 잘한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에 손흥민 선수의 골이 많이 나왔고 그런 패턴을 잘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에 케인이 10번 역할을 했던 게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 경기에서 케인이 정말 10번 역할을 했고 이 얘기는 나중에 스텔리니 코치도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케인 선수의 히트맵인데 보면은 그래도 약간 조금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을 많이 밟고 있죠. 반면에 이제 히샬리송이 박스 안에서 볼터치 저는 전반전에
전반전에 이렇게 토트넘 공격수가 박스 안에서 볼터치를 많이 가져간 거를 처음 볼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번 경기 또 하나 주효했던 게 페리시치가 선발에 없었던 것이다. 페리시치가 있을 때는 케인 선수의 헤더 슈팅을 노리는 그런 패턴 플레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케인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가끔 내려와도 이 상황들이 잘 읽히고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가는 상황이 잘 안 나와요. 특히 페리시치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끌고 올라가서 크로스를 많이 올리게 되는데 이번 경기에는 그런 면들이 없었던 것도 조금은 좀 경기가 다변화됐던 좀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근데 그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그 페리시치가 교체 투입됐을 때도 기본적인 동선은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텔리리 코치가 아예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콘테가 돌아오면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어요. 콘테 감독님은 다시 이제 페리시치 크로스 위주의 전술을 할 거고 그러면은 케인이 또 이제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 있겠죠. 예, 중요한 건 페리시치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역할을 주느냐이다, 네. 윙백에게. 그리고 이제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역시 에메르송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에메르송의 히트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거의 뭐 중앙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볼들을 터치들을 가져가게 된 거였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나 이제 랑글레 같은 좌우 스토퍼들이 전진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그나마 전반전에는 이제 그 로메로가 다이어 커버를 많이 해주느라 그래도 수비 진영에 조금 있는 편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예. 후반전 이제 나중에 이제 히트맵을 보시면은 로메로도 상당히 전진을 많이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전반전에 인상적이었던 게 최근에 저희가 이제 다이어의 부진, 대인 수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문제를 커버하려고 한 것인지 오히려 수책이 들어올 때는 다이어가 아니라 로메로가 따라가서 네. 커버해주면서 다이어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는 그러니까 전술적인 수정들이 가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랑글레가 거의 뭐 풀백처럼 이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죠. 예. 이 과정에서 이런 거가 전술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나온 슈팅들을 조금 보자면요. 27분경에 이제 케인의 스로인에서 시작해가지고 벤데비 완전히 좁혀가지고 온 거죠. 윙백인데 그렇죠. 윙백이 스로인을 던지고 케인이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벤데비 패스를 다시 이제 케인한테 줬고 케인 패스가 캐러 맞고 굴절된 거를 히샬리송이 백패스를 줬고 이걸 에메르송이 중앙에서 슈팅을 가져간 거. 네. 벤뎁과 에메르송 좌우 윙백들이 좁혀서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득점 과정에서 둘이 주고받았지만 이날 경기 인상적이었던 게 벤 데이비스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왔을 때 인버티드 풀백이 됐고 또 로얄도 마찬가지로 중앙 미드필드 역할을 함께 해주니까 토트넘의 약점 중에 하나였던 중앙 장악력에 있어서도 좀 강점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가 시간 1분경에 로메로의 패스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케인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길게 롱패스를 이제 넘겨준 거고 이를 받은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막혔던 거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전반전 점유율이 62대 38이었어요. 토트넘에서는 흔히 나오기 어려운 점유율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시즌 평균인 거거든요. 토트넘의 시즌 평균 점유율은 50.5%입니다. 공을 거의 소유하지 않고 특히 콘테 감독은 공 없이 경기하는 조금 이제 역습한 축구를 선호하는데 이말 경기는 경기를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히샬리송이 부진했고 또 전반전에 쿨룹세스키까지 이제 부진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에서의 세밀함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기대 득점은 0.39골밖에 나오지 않았고 슈팅도 점유율 대비는 그래도 조금 적게 나온 편에 속했죠. 오히려 전반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조금 더 날카롭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히샬리송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거기다가 빅찬스도 하나도 없었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2회밖에 없었던 거.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전 히샬리송이 특히 부진했었는데요. 볼터치 26개 상대 박스 안에서 8회나 볼터치를 가져갔는데 그거 대비 조금 공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죠. 슈팅 2번을 가져갔고 2번 다 유효 슈팅이긴 했는데 골키퍼 정면이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날카롭지 않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저는 히샬리송이 그나마 잘했던 거는 열심히 부딪혀줬다. 그래서 태클 3회 기록하고 경합 4회 승리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다. 그마저도 성공률은 높진 않았죠. 그리고 후반에도 이런 식의 변화들이 계속 전술적인 변화들이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요. 일단 47분경에 케인이 이번에도 조금 공격형 미드필더 지역에서 쿨룹세스키한테 패스를 찔러줬고 이 쿨룹세스키가 역습 과정이었던 건데 솔직히 본인이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끌고 갔다가 컷백 준 거를 히샬리송이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것도 이제 골키퍼한테 막혔었고요. 물론 좀 타이밍이 늦긴 했어도 너무 정면으로 찼어요. 좀 프리 찬스 슈팅이었거든요. 56분경에
이게 선제골 장면이었는데 에메르송의 스로인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예. 또 이제 로메로가 포스터한테 줬고 또 이제 포스터가 반대편에 있는 랑글레한테 준 걸 랑글레가 여기서 또 이제 볼을 끌고 전진을 한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좌우 스토퍼드의 공격적인 활용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는 토트넘은 백스리를 너무 보수적으로 쓴다. 요즘 백스리는 풀백들도 많이 세워서 전진을 시키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진해가지고 호이비에르한테 패스 줬고 여기서 호이비에르가 장거리 스루 패스 네, 예술이었죠. 그렇죠. 근데 또 그거를 벤 데이비스가 맞춰서 거기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계획된 플레이였던 거죠. 네, 그렇죠. 공격수든 미끼 역할을 했던 거였고 예. 벤 데이비스가 그걸 받아서 패스를 준 거를 에메르송이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죠. 후방 빌드업부터 좌우 측면 활용부터 특히 센터백이 기점이 돼서 윙백이 마무리하는 정말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준수하는 지금까지 토트넘에 없던 모습이 예. 나왔고 그 골을 통해서 완전히 기세가 올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59분경에 이번엔 다이어가 저 위치까지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센터백들의 활용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요. 콘테 감독과는 다르게. 특히 이제 뭐 스텔리니 코치 입장에서야 다 콘테 감독이 얘기해 준 거다라고 하겠지만 다르잖아요. 콘테 감독이 예. 지휘할 때 안 나오던 패턴, 특히 이 장면도 그렇지만 맨시티전도 그랬지만 다이어를 이렇게 높이 올리는 것은 스텔리니 코치가 지휘할 때만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9분경에 다이어가 측면으로 패스를 준 거를 에메르송이 다시 이제 측면으로 쭉 내줬고 이것도 약간 좀 미드필더 지역까지 와 그렇죠. 있는 거죠. 에메르송이 좁혀서. 그리고 이제 클롭세스키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 가져간 게 골키퍼한테 막힌 거였죠. 네. 예, 그리고 이제 68분경에 히샬리송을 빼고 손흥민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게 더 놀라웠어요. 70분과 71분경에 연달아서 슈팅이 나왔는데 예. 두 번 다 10회 이상의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슈팅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선 지역에서 연계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다가 콘테 감독일 때는 이렇게 세미한 플레이들을 많이 안 해요. 그냥 네. 역습 중심으로 속도감을 최대한 살려서 플레이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나왔다는 게 이거는 거의 뭐 맨시티 같은 팀들이 생각이 나는 플레이인 거잖아요. 네, 게다가 스킵도 중앙지에서 관여를 잘해줬고 무엇보다 로얄 선수가 항상 안쪽으로 들어와서 관여해줬다는 걸 봤을 때는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보지 못한 축구가 나왔다. 예. 그리고 그 결과 뭐 상황은 달랐지만 또 골이 나온 거예요. 예, 곧바로 1분 뒤에 케인이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걸 손흥민 선수가 받아가지고 이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연계가 잘 되고 어느 방향에서 공격이 나올지 모르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만 맞게 되는 상황이 안 나오니까요. 네. 공간이 생긴 것이죠.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토트넘이 뭐 완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습니다. 뭐 점유율도 57대 43로 크게 앞섰고요. 근데 토트넘의 시즌 점유율은 50.4%,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9.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대 득점도 1.48골 대 0.48골. 그러니까 뭐 2대 0으로 승리할 만한 내용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전체 슈팅 숫자도 16대 6으로 크게 앞섰는데 토트넘의 시즌 평균 슈팅은 13.8회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2.6회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지표들이 시즌 평균보다 크게 앞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콘테식 축구가 조금 아닌 느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빅찬스도 3대 0이니까 이 경기는 정말 무실점 승리, 게다가 2골차 이상의 승리를 할 만한 내용이었고 이 기대 득점과 기대 위협으로 보더라도 토트넘의 웨스트햄보다 한 수 위다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뭐 크게 이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웨스트햄이 올 시즌 부진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력은 좋아지고 네.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상대가 못해서 이겼다 이렇게 볼 건 아니지 않나요? 웨스트햄과 레스터나 순위권도 비슷비슷하고 예. 그리고 한동안 안 좋았다가 최근에 올라왔던 팀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근데 레스터한테는 대패를 그것도 참혹한 경기력 속에서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았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번 시즌 최다 점수차 패배니까요. 예. 하지만은 비슷한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햄한테는 완승을 거뒀다는 예.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령탑이 달랐던 것이 일주일 사이의 변화였는데요. 그리고 구역별 점유율도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요. 레스터전은 상대 구역에서 플레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1대4로 패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웨스트햄 공격 진영에서 25.7%로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다.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돌리기보다는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격 방향 비율도 이제 3-3-3. 네. 예, 배분이 잘 되고 특히 중앙 공격이 잘 됐다. 네. 이게 최근 토트넘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콘테 감독은 항상 윙백 축구 하잖아요. 윙백 네. 축구 하다 보니까 좌우 측면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이 레스터전이거든요. 네. 레스터전은 중앙 공격 비율이 23.3%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예. 반면에 케인을 10번으로 활용을 하니까
비로소 중앙 공격이 살아난다. 예. 왜냐면 토트넘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이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앙이 살아났고 또 저희가 시즌 내내 지적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이 턴오버 기록, 즉 전방 지역에서 압박도 강해졌다. 뭐 그가 이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동안 토트넘은 항상 상대한테 이 수치에서 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침내 앞섰습니다. 예. 웨스트햄 6번이었고 토트넘이 7번이었고 그중에 하나는 또 슈팅으로 이어졌던 장면까지 나왔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존 포틴 그리고 그 하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공격 빌드업이 거의 전무했던 거의 드물었던 토트넘인데 이번에는 비약적으로 높아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목에다 토트넘 스텝 맞아라고 적은 거죠. 왜냐면은 토트넘은 이 공략을 정말 못해요. 그래서 현대 축구의 조금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는 뭐 존 포티에서도 18번의 패스를 받았고 또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무려 45회. 이거는 맨시티, 맨유 이런 팀들이 나오는 스탯인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토트넘의 변화된 그 빌드업 축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웨스트햄과 비교했을 때도 2배 가까이 뭐 좋은 기록을 만들었다. 원래 토트넘은 웨스트햄 정도 나오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통제 구역과 관련된 건데요. 볼이 없을 때 이제 그 통제 구역 자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이지만은 볼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전진해 있죠, 일단. 전진해 있고 상당히 많이 커버드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선수들이 공간 배분도 잘하고 경기장 전체를 꽉 장악하면서 풍부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예요. 토트넘은 항상 볼이 있을 때 움직임이 안 좋다라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볼이 있을 때 움직임이 좋아지면서 마치 뭐 맨시티나 이런 팀 보는 느낌처럼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로얄과 데이비스의 그 움직임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구역도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좌우 스토퍼들이 이제 전진한 것도 상당히 그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앞쪽에서 플레이가 될 수 있었고 또 이제 벤 데이비스가 그만큼 더 전진할 수 있었고 로얄이 하프 스페이스를 더 많이 공략할 수 있었던 부분으로 작용했다라고 보는데요. 랑글레도 상당히 많이 이제 거의 풀백처럼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고 로메로도 후반 가서는 상당히 많이 전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공격 진영에서도 볼 터치를 상당히 많이 가져간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데이비스와 로얄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배경에 랑글레와 로메로가 잘 커버를 해줬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찬스 패스가 호이비에르가 가장 많긴 하지만 미드필더니까요. 랑글레가 공동 1위입니다. 호이비에르와 함께. 그리고 또 이제 로메로가 3위인 거고요. 공동 1위가 2명인 거니까요. 그리고 로얄도 그 뒤에 있는 거죠. 그 정도로 그가 수비 쪽에서 득점 찬스 패스들을 상당히 많이 그 영향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가 이렇게 막 사선돼 있는 게 세트피스인 거거든요. 지난 레스터전은 세트피스 아니면 공격 기회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도리어 세트피스 없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득점 찬스 리시브인데 당연히 공격수인 해리 케인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뒤를 이제 로얄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 벤 데이비스가 그 다음으로 많은 거거든요. 이 윙백 축구가 제대로 구현된 게 오히려 스텔리니 코치와 함께다. 그리고 야심차게 영입했던 페리시치라든지 또 페드로 포로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지난 시즌에 뛰었던 로얄과 데이비스가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스텔리니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일단 케인을 10번으로 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런 종류의 치열한 경기에서는 그 상대가 5백을 서면서 공간이 없는 이런 경기에서는 다소 늦은 시간에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오기에 열정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전반전엔 상대가 5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뛸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나도 적었으나 후반전에 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케인을 때때로 10번 포켓으로 내리면서 포켓이란 게 이제 상대 사이사이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쪽을 내리면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케인은 그의 능력을 통해 많은 공격 상황들을 이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손흥민은 벤치에 있었으나 이제 교체 투입된 그 순간은 중요했고 바로 손흥민을 위한 순간이었다. 공간이 생기면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이고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우리는 그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했다. 좋은 아이디어였다. 손흥민이 골 넣었기에 우리 모두 행복하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그는 100%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를 관리해야 한다. 이 선수를 벤치로 내린 게 이제 실력이 떨어져서 내린 게 아니라 100%가 아니기 때문이고 손흥민을 잘 쓰기 위한 타이밍과 시간과 아이디어를 통해 운영한 것이다. 케인을 내리고 손흥민 선수를 앞으로 침투시켜서 공간을 만드는 축구를 해서 손흥민 선수가 갇히고 연계하고 미드필드로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골을 넣는 선수로 써야 된다라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 기록은 22분이라는 짧은 시간을 소화하면서도 뭐 공격 진영 후 패스 6회 기록을 하기도 했고 찬스 메이킹도 2회를 기록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골을 넣은 거죠. 예.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왔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라 전술적인 변화도 좋았었고 또 손흥민 선수를 잘 활용해주는 스텔리니 감독 대행의 전략이 주요했다. 최대한 손흥민 선수는 박스 가까이로 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손흥민의 최대 강점인 거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이 케인 선수가 내려와주면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패스도 해주니까 원래 우리가 알던 손케의 조합이 또 골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도 또 승리하면서 스텔린이 임시 감독 체제에서 6전 전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르 시절에 3번 승리를 했었는데 저 때는 이제 그 콘테 감독이 심판한테 욕해가지고 그래서 한 경기는 옐로 카드 누적으로 징계에 2경기가 연달아서 이제 징계가 추가적으로 주어지면서 그때 이제 3전 전승이었고 또 이제 토트넘 와가지고 3전 전승인데 이게 다 중요 순간마다 나온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권이 정해질 경기였던 마르세유하고의 조별리그 최종전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전 그리고 최근 2연패의 부진에 빠졌을 때 바로 웨스트햄전. 결국엔 이제 스텔리니가 그냥 감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좋은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어찌됐거나 이 경기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토트넘이 4위로 마침내 올라서면서 탈환에 성공을 했어요. 물론 뭐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은 뉴캐슬이 최근 좀 주춤하면서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은 첼시와의 홈 경기를 일단 앞두고 있고 또 이제 FA컵 5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이 있고 또 이제 울버햄튼 원정 경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운명의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기력이라면 또 지금과 같은 기세 오늘 보여준 플레이라면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 및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표어오르고 있는데 그 팬들은 오히려 이제 콘테 감독이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콘테 감독에 대해 복귀 일정에 대해서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경기 후에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콘테 없이 감독직을 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를 통해 조금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난 옆에서 날 많이 도와주는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있어서 행복하다. 모든 스태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상위 팀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난 맨시티전에 다이에 올렸을 때 전술도 메이슨과 함께 얘기했다고 한 거 보니까 라이언 메이슨 코치가 확실히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번에는 콘테 없이 그 전승을 거두고 있다라던가 뭔가 본인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게 있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다 콘테가 감독이기 때문에 내가 6전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거지 콘테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콘테랑 모든 것들이 다 대화했다. 교체 카드도 다 대화했다. 전술적인 아이디어도 다 대화했다. 나는 콘테의 프로젝트를 따라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코치니까 좀 최근에 콘테 감독에 대한 안 좋은 여론들이 있으니 또 자신이 이제 함께하는 감독을 보호하는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이번 경기는 스텔리니의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요. 또 콘테 감독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콘테가 첼시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는 그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요.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나 FA컵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콘테가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첼시전은 아마도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가 좋은 기분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고통이나 이상한 느낌이 사라진다면 그는 바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뭐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첼시전까지 쉬고 그 다음 일정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는 좀 지금 같은 축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콘테 감독이 돌아와도 이런 축구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콘테 감독이 돌아왔을 때 이런 축구가 또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텔리니의 아이디어라는 것이 확실해질 것 같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앞으로도 이런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새로운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